반갑습니다. 동덕여고 통합과학 담당 신세별입니다. 네. 네. 오늘 저는 동덕여고 통합과학 얘기를 할 텐데요. 아이들 첫 번째 내신 과학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능으로 보게 될 과목이라서 이제 다 처음이다 보니까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과정이 조금 힘들더라도 시키는 것만 다 하면 내신은 1등급으로 모두 다 졸업을 합니다. 실제로 작년도 재작년도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개정통합과학이 하나였다가 이제 원투로 바뀌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단원이 2개가 늘었어요. 원래 동덕여고는 1학기 중간고사부터 2학기 기말고사까지 하나, 둘, 셋, 4개의 단원을 하나씩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똑같은 4번의 시험 동안 6개의 단원을 봐야 되니까 아이들은 1.5배인 거죠. 그래서 기존보다 분량이 150%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과학 1은 무조건 1학기 때 전부 다 끝내야 되고, 통합과학 2는 2학기 때 모두 다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들어간 내용이 이제 뉴라고 체크해둔 부분인데요. 저 과학의 기초는 물리랑 화학이 섞여 있고, 그리고 통합과학 2에 있는 3단원은 이제 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다 이 감염병 진단 그리고 예방 이런 거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 선생님이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아마 대비하기가 조금 평소보다 타이트해질 것 같아요. 커리큘럼 자체가. 이제 동덕여고 지필평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 텐데요. 일단은 아까 수학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체능 아이들이 흔한 말로 깔아주는 게 조금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다른 학교보다 압도적으로 문과라고 불리는 사회탐구 영역 그 선택자들이 아직도 많긴 하고요. 올해 2학년이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2학년을 화학을 하는데도 화학 선택자가 8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을 이과생들이 다 한다고 해도 사실 15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세화여고 같은 학교랑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여고여도 절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로 경쟁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건데 그래도 저희 아이들은 10%니까 조금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그래서 상위권은 바뀌지 않아요. 특히나 과학에서는 그 몇 명 없는 이과 아이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압도적으로 잘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면 지금까지는 1, 2등급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이과를 맘먹고 조금 과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10% 안에서 유지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대신 아예 과학 준비를 안 했던 사회탐구를 2학년 때 한다고 마음을 먹었던 친구들도 1학년 때 통합과학 1등급은 배우면 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합과학을 다른 학교는 이제 A, B, C, D 물화생계 선생님들이 나눠서 들어가시기도 하는데요. 통합과학 동덕여고는 물리화학 지구과학을 통합과학 A 선생님이 하시는데 인원수가 꽤 많은 편이에요. 300명이 넘어요. 동덕여 1학년이.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합과학 A를 들어가신 선생님만 3분이시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은 지구과학 전공이시고 어떤 선생님은 화학 전공이시고 이러시는데 근데 그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냥 통합과학 A 이렇게 반별로 나눠서 들어가시고요. 한 분의 선생님이 통합과학 B, 생명과학 1시간만 담당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2학년 물리 선택자가 적다 보니까 학교에 계시는 물리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1학년은 들어오시지 않고 지구과학 선생님 한 명이랑 2학년 화학원 담당 선생님 한 명, 그리고 3학년 화학 2 선생님 담당 선생님께서 통합과학 A를 이제 반별로 나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100점 만점으로 지필평가를 했을 때 선원 수령 비중이 100점이 많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항수 자체도 정말 많으면 한 28개에서 30개 정도 40분에 풀이를 할 거고요. 사실 문항수가 많지 않고 이 선원 수령 쓰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가 큰 학교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아이들이 5년 동안 EBS 개념 완성이라고 하는 교재를 부교재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개편이 돼서 새로 교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똑같이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교과서는 천재교과서를 쓰는데 서초구 내에서 천재교과서 쓰는 학교가 손에 꼽아요. 5학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 문제가 유형이 비슷하다고 풀려도 이 교과서 디테일이 없어요. 다른 학교는. 그래서 천재교과서를 쓰고 EBS 부교재를 쓰는 학교가 저희 학교밖에 없다. 또 똑같은 이 디테일 데이터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덕여고는 꼭 이 자료들이 따로 필요하다는 점. 저도 반포고 수업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자료를 쓸 수가 없습니다.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화생지가 나눠서 들어가는데 생지는 정말 위에 있는 이 EBS 안에 있는 거, 교과서 안에 있는 거 이 정도로 풀 수 있는 수준을 유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함정형 보기들을 조금 이렇게 섞어서 가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충분히 훈련을 하면 생명지구과학을 틀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물리화학인 거죠.
물리는 정말 세우하고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제가 다 풀어봐도 동덕여고 물리가 가장 어렵고요. 그럼 이게 수능 문제냐? 아니요, 그냥 올림피아드 내듯이 지어내십니다. 네, 근데 이 아까 통합과학 A에 들어가시는 선생님이 화학쌤 두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화학 2 하시는 선생님께서 화학 전공쌤 맞으신데 그 선생님께서 물리 문제를 정말 정성껏 지어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보도 듣도 못한 문제가 동덕여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리 파트가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에 있는데 사실상 이 물리를 다 맞으면 1등급이고 틀리면 이제 3등급부터 시작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었어요. 사실 화학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들어가는데 분명히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물리를 그나마 쉽게 내주겠다고 이제 화학을 그럼 좀 어렵게 낼게 이렇게 해서 작년에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간 편입니다. 사실 여학생들은 선행을 다 안 했다고 하더라도 물리보다는 화학에 대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비슷한 난도라고 하더라도 화학이 조금 더 아이들이 쉽게 다가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출로 한번 보면서 비교를 해볼게요. 저희 수업 목표는 무조건 1등급 10% 이내에 드는 거고요. 그럼 이제 기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재작년 23학년도 기출이었고요. 쉬워요. 그리고 어렵다 하더라도 EBS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애들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연습 문제를 줬어요. 근데 사실 주나 마나였거든요.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머 이렇게 낼 건가 봐 하고 기대를 했지만 절대 나올 수가 없었던 게 중간고사 때 100점이 12명이 넘었기 때문에 즉 1등급이 갈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낼 수 없어요. 이렇게 준비를 안 했죠. 훨씬 더 어렵게 준비를 했고 실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림은 똑같죠, 그림은. 근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 이것도 다 그리신 거예요, 본인이 엑셀로. 네, 이걸 아이들이 풀기 위해서 역학적 시스템에 있는 모든 개념을 한꺼번에 녹여서 3.7점짜리를 풀기 위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 나오냐? 없어요. 네, 서울고도 세라고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지어서 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배웠냐? 그건 아니에요. 배운 개념들을 완벽히 활용해서 응용을 하면 풀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동덕여고 물리 문제를 준비시킬 때 절대 있는 것만 가지고 만족해서 준 거 다 했다고 확신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없어요. 이런 게 나오겠어? 하는 것까지 물리는 준비를 시키고 보냅니다. 두 번째, 이것도 작년 연습 문제인데요. 학교에서 이렇게 네 문제를 그림 하나에 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온 문제는 지금 그림의 한쪽에서 훅 던지는 거죠. 실제로 문제는 양쪽에서 뚝 떨어지는 걸로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지문 하나로 아이들은 총 3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이 문제가 총 11.5점이었습니다. 지문 하나를 통째로 날리면 2등급 중간이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풀었냐? 연습을 하고 갔으니까 당연히 풀었겠죠. 저희 아이들은 있던 문제를 똑같이 여러 번 푸는 게 아니라 여학생들은 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풀면 답을 외워요. 몇 번인지 답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대로 줄 수가 없어요. 숫자 바꾸고 질문 바꾸고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걸 여러 번 연습을 하고 가야 반이라도 맞춥니다. 사실 수업 그 시간 내에 다 맞추라고는 하지도 않아요. 아는 것만 다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예 손도 못 댈 것 같으면 안 풀어도 돼요. 이걸 다 맞는 아이들은 사실은 없거든요. 실제로 1학기 기말고사 100점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화학을 한번 볼게요. 이거 작년 이제 2학기 중간고사인데요. 재작년까지는 화학이 그래도 100점 꽤 많았어요. 10명 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00점이 6명, 그중에 저희 아이들이 4명이었는데요. 지금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보면 왼쪽에 있는 건 산화환원이고 사실 이 위에 두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EBS에만 있는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는데 나 이번에 이거 낼 거야 이거 외워와 하고 해서 아주 지역적으로 냈던 문제고요. 양쪽 두 문제는 수능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섞어가지고 난이도를 확 올려서 꼭 2학년 문제 내듯이 이렇게 냈습니다. 통합과학 A 선생님 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 화학 선생님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걸 가져와서 조금 내는 경향성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화학도 중화반응 킬러가 다른 학교처럼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안 어렵게 낼 수 있는데 굳이 지역적으로 잘 외웠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늘고 있다. 이렇게 화학은 경향성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생지는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외우면 되는데 물리랑 화학은 반드시 여러 번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동덕여고 내신 대비를 할 때 절대 시중 교재를 쓰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 쭉 아이들 기출도 분석을 하고 그리고 EBS 구교재를 보면서 동덕여고에 필요한 개념을 교재에 모두 다 넣고 대표 유형들 그리고 EBS 유형들 학교 기출 문제까지
처음부터 1주차부터 4주차까지 개념 수업이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되는데 그때 전부 다 이걸 끝내야 개념을 한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자체 교재를 제가 좀 넣어놨는데요. 왼쪽에 있는 빈칸을 중간처럼 다 같이 저랑 수업 시간에 채웁니다. 그리고 대표 유형들을 수업 시간에 풀면 한 주차의 개념 수업이 다 끝나요. 이제 이걸 보고 나서 잘 했는지 안 했는지는 데일리 테스트로 이제 각자 조금씩 확인을 받는 거죠. 이렇게 자체 자료집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개념 정리가 됐다면 이제 저희가 5주차부터는 교과서 정리 그리고 EBS 정리를 시작하는데요. EBS 자체가 이제 저희 아이들 수능 볼 거니까 어느 때보다도 EBS가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EBS에 있는 독특한 유형들을 자기가 정확히 체화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EBS에 있는 독특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빠짐없이 들어갔는지를 저희가 수업 시간에 꾸준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동덕여고는 수행평가가 정해져 있어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텀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고 텀 이때 교과서 몇 쪽부터 몇 초까지 탐구 실험이 있는데 이거 서술형으로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교과서 몇 쪽부터 몇 초까지 있으면 저희는 교사용 교과서를 통으로 다 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원하는 키워드까지 다 채워가지고 시간 내에 이 교과서 서문 수령 문제 풀어보는 걸 수업 시간에 데일리 테스트로 다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수행평가 보기 전에 하고 가니까 수행평가를 20점에서 깎이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필평가로 다 등급이 갈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EBS 정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EBS는 빈칸이 없잖아요, 개념에. 그래서 제가 EBS 본문을 전부 다 중요한 키워드들을 다 빈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교과서에 없는데 EBS에만 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수업 시간에 미친 듯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 필기노트 채운 거 말고 판서로도 열심히 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빙하코어 동위원소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해양, 생물, 화석의 동위원소 비도 분석을 했어요. 이게 사실 지구과학 원내용인데 이걸 왜 하냐? EBS 문제에 있기 때문에 경련으로 동덕여고에서 이 동위원소비를 해양 생물로 내고 있어요. 이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애들이 모르겠다 그냥 외워야겠다. 이 기온이 높으면 빙하 이렇게 외워야겠다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통째로 바뀌어서 풀리는 그래서 답이 틀리게 되는 이런 근데 굉장히 높죠. 3.9점이니까 이런 문제를 틀릴 수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를 합니다. 뒤에만 보지 말고 앞에 것도 잘 보라고 해양 생물인지 빙하코어인지 잘 보고 해당하는 문제를 이해해서 풀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프린트 정리, 그리고 부교재 정리, 그리고 교과서 정리까지 한 2주 정도 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직전 수업이 다가오는데요. 저희가 2주차부터 데일리 테스트는 정말 꾸준히 보는 거고 여기에 이제 6주차에서 7주차 정도부터가 되면 이제 타임스탬 모의고사를 봅니다. 동덕여고 시험이 1번부터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최다 진출, 그리고 우리 학교 기출 오리지널, 그리고 이것들과 유사한 EBS로만 묶어가지고 변형해서 한 번 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난도를 높여서 물리화학은 최다 오답 유형까지 사임생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한번 예시를 한번 볼게요. 생지랑 물화랑 워낙에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데일리 테스트 준비하는 유형도 완전히 다릅니다. 생명이랑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서술형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 대비도 마찬가지고 정확히 쓸 수 있는지 키워드가 있는지 제대로 외웠는지 꼼꼼한 이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테스트 확인을 하고 있고요. 물리는 최대한 어려운 문제들 꼼꼼하게 풀이 과정이 필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아이들 시험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시험지 제가 다 걷어가지고 채점을 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돌아오면 각자 고치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이걸 제가 답안지를 제공을 하니까 가져가서 보고 시험 전에 자기 혼자 다시 풀어보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화학은 이제 타임스탬 모의고사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걸 재작년 아이들부터 꾸준히 풀리던 건데 재작년 아이들이 그랬어요. 선생님 저희가 무슨 세화고 문제를 풀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했는데 사실 재작년에는 그랬어요.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쉬웠으니까. 근데 올해는 좀 어렵게 낼게 라고 학교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똑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유형이 실제로 나와버렸어요. 이걸 준비하고 가지 않았으면 아마 통째로 날렸을 거예요. 그러면 한 개 틀리지 할 텐데 한 개 날리기에는 10점, 3점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였는데 등급컷이 얼마였냐? 100점 6명에 그중에 저희 학생이 4명이었고 1등급 컷이 96점이었어요. 그러니까 1등급 아이들은 이걸 다 틀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실제로 아이들이 저한테 시험 보고 선생님 저만 100점인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4명이 있었고 이 유형이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연습을 정말 5번, 6번 하고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빠듯하게 써서 저 사실 확신이 없어요. 검토는 못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갔었죠. 그럼 이제 마지막 직전 수업 때는 사실 더 이상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시험 전날에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아이들이 제대로 그동안 개념을 공부했는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대 적중률 문제들만 뽑아서 타임스 모의고사를 봐요. 그리고 물리는 기말고사 때 신유형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 신유형 고난도 대비를 위해서 마지막 만점 전략을 세웁니다. 이게 작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였어요. 아이들이 이미 2~3번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직전 수업 때는 똑같은 걸 또 주면 애들이 답을 외웠으니까 그렇게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다 숫자를 만지고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유형을 다 물어봐요. 벗어날 수 없게. 사실 이거는 100점이 높지 않으니까 잘 풀었어요. 애들이 다. 재작년에 23년도에 저 고난도 문제를 맞춘 학생이 전교에 딱 한 명이었거든요. 그 학생 혼자 100점에서 1등이었어요. 제가 그때는 모르고 당했는데 작년에는 네 이제 알고 당하니까 절대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 해서 올해 작년 아이들은 이렇게 연습을 시켰습니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 10개, 11개로 늘려가지고 숫자도 바꿔보고 그리고 안에 안 물어본 것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2~3번씩 준비를 시켰고 이걸 낼 것 같았어요. 왜? 이걸 똑같이 연습 문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왔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재작년에 한 명 맞췄던 아이들이 올해는 한 8명, 10명 맞췄거든요. 그리고 등급 컷도 23년도 2학기 기말 1등급 컷이 79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리 20점을 다 날리니까 다른 거 다 맞으면 1등급이었던 거죠. 근데 올해 작년 아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1등급 컷이 89.7점이었습니다. 이건 안 틀렸어요. 저희 반 아이들 아무도 안 틀렸어요. 이번에도 완전히 신유형이 또 하나 나왔는데 교과서에 아예 없는 게 딱 그거 하나 틀리고 맞은 애들이 많았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1, 2등급은 비슷한데 3등급부터는 차이가 꽤 나죠. 저희 아이들이 3등급 맞으려고 저랑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2등급이 11%니까 저희 아이들 기준으로는 무조건 1등급 안에 다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를 충분히 하고 가기 때문에 극복이 됩니다. 안 배운 게 나오면 그건 정말 전교생이 다 틀리는 거고 이미 나왔던 게 고난도로 나왔을 때 저희 아이들을 맞을 수 있게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과정이 따라오는 게 쉽지 않아요. 아이들 진짜 울면서 전날까지 새벽까지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거 한 번만 다시 풀어주세요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따라오면 1등은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1등급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4% 이제 1등급이 12등까지였는데요. 전교 1등부터 전교 12등까지 다 저희 반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12등까지가 다 화생지 하는 애들 아니냐? 아니에요. 6명은, 그러니까 절반은 문과예요. 아예 사회탐구 하겠다고 손 들었던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도 노력을 하면 통합과학은 1등급 맞을 수 있어요. 공동여고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여고생들이다 보니까 손 들고 막 질문하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에 저희 서초 학종관 상문고 바로 앞에서 수업을 하는데 학교 끝나고 한 15분, 20분 정도 여유 있게 시작을 하게 시간표를 짜놨어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쏜살같이 학교 끝나고 한 20분밖에 안 됐는데 바로 오거든요. 어머님들이 회급을 해주시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질문할 거 다 수업 전에 3~40분 하고 끝나고도 1시간 동안 아무도 안 가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항상 다 픽업을 와주시니까 아예 1시간씩 늦게 오세요. 그래서 한 명씩 자기 숙제하면서 1대1로 다 자기 거 질문하고 원 풀릴 때까지 질문하고 그러고 9시, 10시에 집에 갑니다. 그러고도 이제 질문이 남으니까 카톡을 하는 건데 이거에 전혀 저도 부담이 없어요. 동덕여고 아이들 정말 가르칠 때마다 참 행복하고 뿌듯하고 왜냐면 아웃풋이 확실하니까 열심히 하면 나오니까 저도 그래서 아이들이랑 끝까지 수업 직전까지 1시간 전까지 피드백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실 과학이 처음인 아이들이 여러 번인 아이들보다 가장 많은 학교가 동덕여고는 맞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대부분 다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과학이 처음이어도 이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꼭 1등급 맞을 수 있게 잘 준비해놨고요. 저희가 3월 둘째 주부터 목요일, 금요일 학교 끝나고 바로 만날 수 있게 서초학종관에서 수업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1년 동안 잘 마무리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